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 바로 토머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그리고 관련 글들입니다. 네, 쿤하면 역시 패러다임이죠. 맞습니다. 쿤은 과학 발전이 단순히 지식을 차곡차곡 쌓는 게 아니라 이 패러다임이라는 틀 자체가 혁명적으로 바뀌면서 진행된다고 봤죠. 그렇죠. 특정 시대 과학자들이 세상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기본적인 틀, 그러니까 일종의 안경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안경이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패러다임이 뭔지, 또 과학 발전이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그리고 이게 왜 과학계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까지 큰 영향을 줬는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이 복잡하지만 또 매력적인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오늘의 목표겠네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쿤이 말한 과학 발전의 단계부터 짚어보죠. 정상과학 단계가 있습니다. 아, 정상과학이요. 이미 자리가 잡힌 패러다임 안에서 과학자들이 뭐랄까 퍼즐풀이처럼 연구하는 시기,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를 들면 뉴턴 물리학이 지배하던 시대 같은 거요. 정확합니다. 패러다임이 연구 방향, 중요한 문제, 심지어 해답의 형태까지 어느 정도 제시해 주는 거죠. 과학자들은 그 안에서 이론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또 측정값을 더 정확하게 얻으려고 노력하고요. 상당히 안정적인 시기처럼 들리네요. 네, 안정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칼 포퍼 같은 철학자는 이런 정상과학이 기존 틀을 의심하지 않는 좀 비판 정신이 부족한 활동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죠. 그렇군요. 그럼 계속 안정적으로만 갈 수는 없을 텐데 변화는 언제 시작되나요? 바로 기존 패러다임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는 현상, 그러니까 변칙이 나타나면서부터입니다. 아, 변칙 사례들. 네, 쿤 자신도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죠. 아리스토텔레스 물리학을 처음 봤을 때 이게 말이 되나 싶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당시 운동이라는 개념이 그냥 위치 이동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변화를 뜻한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제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이 합리적으로 보였다는 거죠. 일종의 계시 같은 경험이었다고 해요. 와, 관점의 전환이네요. 그렇죠. 이런 설명 안 되는 변칙들이 자꾸 쌓이면 과학계는 기존 패러다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위기 상황. 네.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기존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새로운 대안,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 후보가 등장하면서 과학혁명 단계로 들어서는 거죠.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딱 그런 경우겠네요. 대표적인 게죠. 지구가 중심이라는 생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쌓이니까 태양이 중심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틀을 제시한 거잖아요. 이건 그냥 계산법을 좀 바꾼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를 뒤집어버린 혁명이었죠.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쿤은 이 패러다임 전환이 꼭 더 논리적이거나 증거가 많아서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봤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아주 논쟁적인 부분이었어요. 때로는 새로운 이론이 주는 어떤 단순함이나 아름다움 같은 좀 비과학적인 요인 혹은 세대 교체 같은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 작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치 종교적 개종과 비슷하다고까지 표현했군요. 네. 그래서 공약 불가능성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집니다. 공약 불가능성, 좀 어려운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서로 다른 패러다임은 사용하는 언어나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뉴턴 물리학에서의 질량과 아인슈타인 이론에서의 질량은 같은 단어지만 의미가 완전히 같지는 않거든요. 아, 그런 거군요. 네,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목록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두 패러다임을 완전히 같은 잣대로 놓고 뭐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합리적인 소통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와, 그럼 과학이 절대 진리를 향해 쭉 나아간다는 생각과는 좀 다른데요? 그렇죠. 쿤은 그런 전통적인 진보 개념에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당연히 비판도 엄청났겠어요. 과학의 합리성을 부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맞아요. 상대주의자라는 비판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라카토슈 같은 철학자는 쿤의 이론이 과학 이론 선택을 군중 심리로 만들어버렸다고 비판했고, 파이어아벤트는 더 심하게 정상과학을 조직범죄에 비유하기도 했죠. 조직범죄요? 상상이 과격한 비판이네요. 그리고 패러다임이란 말 자체가 너무 여러 뜻으로 쓰인다, 모호하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한 연구자는 21가지나 되는 의미로 쓰였다고 분석하기도 했어요. 군 자신도 나중에는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려고 했죠. 네, 전문 분야 행렬이나 법례 같은 개념으로 나누어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비판들에도 불구하고 쿤의 아이디어가 미친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과학 철학이나 과학사는 물론이고 사회학,
특히 과학기술학, STS 분야에 정말 큰 영향을 줬습니다. 과학 활동이라는 게 사회적 요소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근데 정작 쿤 자신은 그런 흐름과는 좀 거리를 뒀다고요? 네, 그게 좀 아이러니하죠. 자신의 이론이 과학의 사회적 측면만 너무 강조하는 식으로 해석되는 건 경계했습니다. 또 버터필드 같은 역사가는 코페르니쿠스 혁명처럼 몇백 년에 걸친 변화를 혁명이라고 부르는 게 맞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고요. 자,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오늘날 당신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쿤의 이야기는 그냥 과학사가 아니라 우리가 지식과 변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 통찰이 과학에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일하는 분야 혹은 당신의 삶에도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져 온 생각의 틀, 즉 일종의 패러다임이 있을 겁니다. 아, 그렇죠. 익숙한 방식들. 네, 쿤의 이론을 거울 삼아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분야의 정상과학은 뭘까? 혹시 불편하다는 이유로 무시되고 있는 변칙 신호는 없을까? 하고요. 어쩌면 다음 혁신이나 중요한 변화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기존의 안경을 벗고 새로운 안경을 써볼 용기. 그게 필요한 순간을 알아보는 것. 그게 쿤이 주는 교훈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것이 바로 혁신과 성장의 열쇠가 될 수 있겠죠. 오늘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을 통해서 과학 발전의 역동적인, 때로는 정말 급진적인 변화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논증을 낳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쿤은 과거의 과학혁명을 분석했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처럼 쿤 시대에는 없었던 새로운 기술들이 세상을 바꾸는 지금, 우리는 또 어떤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걸까요? 생각해볼 문제네요. 안정적인 정상과학과 혁명적인 패러다임 전환 사이에서 당신의 삶과 일에서 추구해야 할 적절한 균형점은 어디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